네. 그, 지금 대한민국이. 예. 그 건국 수립 이후에 그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둘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데 경제 위기는 우리가 목숨을 앗아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지금 안보 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이 지금 들어온 상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특히 이제 결정적인 그 출발은 지난 그 9.19 그 평양 군사회담에서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보 해체 위기, 국방 위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국방장관이라면은 대한민국 군사 안보에 대한 누구보다도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 전임 그 국방장 송영무 씨 같은 경우에 얼마나 기회지 군인이라고 부르기 정말 창피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 예. 마지막까지 송영무가 평양에서 김정은이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완전히 북한 괴뢰 집단에 넘긴 장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송영무 씨는요, 역사에 두고 정치 군인으로 대한민국의 그 국방 안보를 적에게 팔아넘긴다로 저는 그 길이 아마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현 국방장관 정경두 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전력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란 거는 우리가 유사시에 한미동맹의 어떤 전쟁 발발 시 한국과 미군이 어떻게 이 북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저는 누구보다도 한미동맹의 어떤 중요성, 특히 또 어떤 대한민국 군인의 어떤 역할,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 북한에서 JSA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 시도를 계속적으로 북한이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9.19 이 평양 군사회담에 대한 어떤 위험성, 우리 보세요. 이 군사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현재 서해와 공해와 이 육지까지 다 내준 이 상황, 심지어는 이 동해안과 서해안 철거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예. 이 상황이 일반 국민들도 얼마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상당히 걱정스럽고 불안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 군의 최고 지휘자인 국방장관이 지금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나요? 이 양반이 저희가 취임 전에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요. 근데 평화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은 평화를 좋아하죠. 근데 군인은 평화라는 것은요, 결국 강력한 국방과 어떤 군사적인 힘의 우위에서 평화가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식 아니겠습니까?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힘의 우위에서 지켜지는 거라고요. 특히 군인의 어떤 그런 신분에서 이 평화라는 거는 외교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상대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밀고 당기고 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러나 그 외교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의 힘의 전제하에서 외교가 어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 현재 군의 어떤 입장,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했을 때 그거를 코멘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 아닙니까? 북계 집단, 공산 집단 아닙니까? 예.
그걸 명확하게 국방장관이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줘야 그 아래 있는 각 어떤 그 장성들이나 일반 사병들, 모든 어떤 그 군의 우리가 이 세력들이 북한이란 어떤 주적을 대상으로 해서 군사적인 어떤 전략이나 훈련을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군 전략자산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계획도 세우고. 지금은 대한민국은 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청와대 이 자리를 찾아온 이 주사파 종북 세력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북한과 어떤 한 놈으로 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시키고 북한에 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칠 거냐 이런 그 혈안이 되어 있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보루는 군에 아니겠어요. 그게 정점에 있는 국방장관이 주적 개념도 명확하게 의사 표현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치 정치군인 하듯이 우리가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순신 동상이 그거 왜 있나요? 이순신 장군은 역사에 대한민국을, 그냥 조선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혼신을 다한 분 아닙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죽음을, 알리지 말아 할 정도로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다하고 가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런 결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1977년도 미국에 그런 얘기 아마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요즘 유튜브 통해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그 싱글러브 이 장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싱글러브 소장이라고 이제 미국 주한미 사령관의 그 아마 이 참모장 하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1977년도에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했다고 계획을. 그런데 철수하려고 했는데 이 주한미 8군 사령부 소속의 이 참모장이었던 이 싱글러브 소장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철수되면은 북부의 남침이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카터 대통령이 반발을 했다고요. 그래갖고 카터 대통령의 행정부 쪽에서 이 싱글러브 소장을 본국으로 소환해가지고 강제로 예편시켜버렸다고요. 근데 본인이 군인으로서 또 현장에 있는 어떤 군인으로서 군사적 위협이 굉장히 상존하고 있고 특히 한반도의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남한을 적화하려고 도발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현장에 있던 그 장군으로서 결국은 어떤 정책적이고 좀 정치적이고 어떤 그런 의미로 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강력하게 본인이 반발했다고요. 결국은 거기서 본인이 강제 퇴역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싱글러브 소장이 굉장히 후에 높이 평가를 받고 존경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별 몇 개, 소장 별 몇 개와 수백만의 목숨을 바꾸었던 것은 굉장히 보람있던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비록 본인이 이 정치에 의해서 자기 어떤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로 인해서 자기 어떤 그 강제 퇴역당한 그런 결과를 자기가 어떤 맞이했지만 그럼으로써 어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어떤 반대, 강력한 소신 이것은 가장 보람있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그분의 어떤 그런 강직한 어떤 군인 정신 또 어떤 그 현장에서 이런 특히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어떤 대처 입장에서 특히 어떤 주한미군 어떤 그 미군의 어떤 장성으로서 그런 강직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 후일에 많은 군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참 군인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미국의 장성이
한반도의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고 자기 어떤 군인 정신, 소신을 피력해서 강제 퇴역하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하겠는데,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 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어떤 그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그 많은 어떤 그 중요한 보직을 경험을 하면서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하고 군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이런 그 NLA라든가 그런데 군의 어떤 정찰 비행 이런 것은 누구는 너무나 잘할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저 같은 그 비군사적인 사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9.19 이 평양 군사회담의 이 선언은 너무나 잘못됐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 다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 신원식 장군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퇴역 장군들, 군사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비판하고 이 9.19 군사회담 선언은 나라를 팔아먹는 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소의 NL을 지금 한강하고 했던 그 공동조사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어떤 그런 뭐 철책 제거부터 지난번 뭐 GP 폭파부터 해가지고 뭐 심지어 그 철원에 있는 그 완전히 위 발굴이라는 명분으로 완전히 4차선 도로처럼 완전히 그 뚫어가지고 유사시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서울을 1시간 내에 정말 그 집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 국민도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코드만 맞추려고 하냐 이거죠.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적행위라는 얘기죠. 이적행위. 이것은 바로 본인이 국방장관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분명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방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유기고 더더구나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서 북한의 공산 집단이 유사시에 남침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완전히 열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알면서도 가면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을 이롭게 한 행위단 말이죠. 이적행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사람 국방 송영무 씨도 마찬가지고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송영무 같은 이런 기회주의적인 인물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술수를 부린다 하지만 군인은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인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게 군인 아닙니까? 군인이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송영무 씨도 결국은 그 불과 자기가 국방장관 해봐야 뭐 얼마입니까? 1년 반밖에 더 합니까? 그러나 송영무 씨는 영원히 가장 치욕적인 국방장관으로 저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경도 이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송영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뭐 대한민국의 이 국방 안보가 송두리째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목격하면서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비역 장성들이 지난번 그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그 성명도 발표하고 하나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이 청와대 어떤 이 주사파 친북 종북 세력들의 논리를 부조하는 그게 급급하다는 얘기죠. 국방부가. 이러니 대한민국 군인이 당나라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훈련 안 하고 있잖아요. 군인이 훈련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뭐 이미 끝난 거죠. 이 대한민국 현재 이 주소가 현 주소가 이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막말로
밥을 못 먹으면 물 마시면 돼요. 배가 고파도.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장하성이 경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경질했지 않습니까? 왜 경제가 엉망입니까? 그런데 경제보다도 군사 국방 부분이 훨씬 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김종연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소득주도 성장의 청와대 장하성이었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이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그래도 김동연이 좀 냈다고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김동연 씨를 굉장히 비판하지만, 그러면 국방 안보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국방장관이라면은 아까 말씀 싱글러브 장관이 이런 자기 의사표명을 정말 군복을 벗더라도 그런 소신과 강단 있는 그런 목소리,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육해공군 장병들과, 그래서 본인은 개인의 어떤 한 위치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정말 자기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처럼 지금 중차대한 대한민국 안위가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그것이 국방장관의 소임 아니냐, 이거 최소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심선언해라. 청와대에서 국방부한테 지시를 하겠죠. 그러면 본인이 군인으로서 또 그를 따르는 60만 어떤 군인들의 어떤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 국방장관의 최소한의 소임이다. 그래서 이제 양심선언해라. 그 자리는 이 정경도 국방장관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자리는 불과 오래치 않단 말이에요. 몇 년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경도 국방장관의 자기 어떤 처신, 이런 행위는 영원히 송영몽과 더불어 저는 매국적 행위를 한 인물로 저는 오래오래 두고 비판받고 아마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우리 그래서 예. 박사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바라보는 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그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국가관이 저는 하나도 다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개인의 그 어떤 입신양면이나 이런 것만 있지 국민을 생각하는 뭐 보다시피 뭐 정치인들이고 뭐고 군인이나 뭐 똑같습니다. 그 군인 정신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누구를 국방장관을 시키도 똑같은 생각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하고 있는 대로 시킨 대로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큰일 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태극기 세력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이분들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지. 지금 대한민국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썩어 빠진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자식이나 저 자식이나 이 자식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올라가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사님은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군인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옛날 제가 좀 호랑이 담배 붙던 시절 이야기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 정치인들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정치적인 어떤 사욕을 위해서 처신은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보루가 국방이거든요. 안보 아닙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참군의 정치군인, 정말 자리에 연연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너무 위태롭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왜 그 자리에 연연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사병이나 장성들 같은 경우는 묻어가요. 그러나 국방장관이라는 자리는 두고
역사에 남는 자리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위직을 지내는 이 양반들은 그런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는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이 너무나 저는 위태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걸 좀 확장해서 보면요. 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9.19 공동성명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천 사항들을 봤을 때 급기야는 훈련은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철책까지도 제거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요. 이 미북 간의 비핵화 문제가 여의치 않아요. 계속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현재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종전선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안 해주죠. 현재 특별한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은. 그럼 결국 이렇게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된 상태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흘러간다고 했을 때 결국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 뭐 석유까지도 이 단절 공급 중지시키기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군사적인 행동 압박까지 하겠죠. 그래 북한에 김정은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요구사항 안 되면은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유사시에 이런 기습 남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왜? 현재는 휴전선에서 20km, 40km 그 내에서는 지금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의 이 특수군단들이나 이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포병들 또는 어떤 그런 쟤들이 만약에 서해안으로 또 휴전선 철원에 있던 여러 가지 경로에서 밤에 야간에 갑자기 남침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의 어떤 그 반발도 있겠지만은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 이내에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래갖고 만약에 서해 쪽으로 진포나 영종도 쪽으로 해갖고 만약에 인천 쪽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갖고 막말로 이 수도권을 볼모로 해서 그거 어떡할 겁니까? 지금은 어차피 김포의 해병대도 뒤로 철수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방어 자체가 지금 거의 완전 무력화된 상태인데 그거 충분히 김정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제재를 계속 강화시킨다고 했을 때 저들도 결국은 극단적인 어떤 그 미국과의 어떤 협상과 딜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들어오고 그다음 핵을 가지고 압박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만약에 협상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2000년 8군단이나 모든 어떤 그 군단들을 해체하고 뒤로 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런 선택할 수도 있다. 왜? 미국 간의 회담이 지지부진하고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면은 그런 선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사전에 감지해가지고 그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국방장관이라면은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 무방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는 국방장관이 100배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 군인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저런 집단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만반의 어떤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 국방장관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국방장관을 안 갔으면 수락을 안 했습니다. 수락을 할 때 이미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양심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북 세력들의 어떤 앞사비가 되어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한순간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가능성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알아야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서울 자체가 위험 수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상황이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좀 대한민국의 이 국방의 이 위기 상황이라고요.
이걸 알아야죠. 저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에 대해서 이 제목이라도 알려진다면은 누군가 이 군인도 보고 있다면은 정신을 차리는 얘기라고요. 우리 박사님, 오늘은 국방장관 이 제목 좋고요. 다음에는 퇴역한 장군들, 도대체 뭐 하는지 그 사람들이 더 군인 정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 나라가 지금 이 상황이 위태로운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나이도 먹었는데 그 장군들은 다 뭐합니까? 용산에 와서 한번 모임 한번 하고, 토론 한번 하고 끝내버리고, 죽기 살기로 그 사람들이 나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다 썩어 빠졌습니다. 다 썩어 빠졌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일반 일반 국민보다도 군인들이 또 장성이나 고위직 기념분들이 훨씬 더 심각성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나와야죠. 자기 목소리 내야죠, 이제. 놓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와서 맹목상 그냥 하러 와서 전쟁 기념관인데 거기 와서 하러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 발 벗고 손 걷어붙이고 죽기 살기로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하수구가 되어가 있습니다. 하수구가. 쓰레기통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쓰레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보다시피 국방장관도 양심선언 하고 퇴역 장군들도 하고 다 곳곳에서 해야 이것이 중단이 되고 문재인 정권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군의 영역에 대해서도 이런 우리가 비판을 하고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것도 그만큼 이제 이런 내용 메시지들이 정말 많이 전달돼 가지고 군인들이 대우각성하는 사병들조차도 이런 위기 상황을 인식해야 되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전달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는 보내야 된다. 예. 어쨌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예. 수고. 어쨌거나 앞으로 또 어떤 이런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쨌거나. 예. 우리 김도수 박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났어요. 네, 압니다. 예, 화가 났고 국방장관 오늘 양심선언 이 제목을 주셔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토요일 날 저녁이라도 함께 하시자고. 예,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김동수 박사님 보고 주가 2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스티포되어 낚시라도 잊고 임향한 일편 단신이야 아실 줄이 있어야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김동수 박사님 보고 질책을 하는 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뭐 국방장관 보고 약점선언을 하라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믿을 곳은 우리 그나마 이 태극기 세력밖에 없습니다. 국민들도 내가 다 쓰고 빠졌습니다. 자기 처먹을 것만 하고 있고 나라가 망하는지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이 뭐 30분 만에 점령이 당하니 그런데도 지 처먹을 것만 챙기느라고 바쁩니다. 정말 개돼지들입니다. 예, 허준수 선생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받았습니다. 예. 잘 받았습니다. 예? 보내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예.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돼지 사과 쓰시고요. 예. 돼지 사과 쓰시고, 그 전화는 얼마예요? 그 고장난 전화? 전화통이 깨졌다면서요. 지금. 예? 그거는 얼마예요? 아니, 돼지니까 보내주시기 때문에. 아니, 알고 싶어서 그 전화통이 얼마인가. 제가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돼지는 그냥 잡수시고, 근데 제가 왜 전화했냐면, 지금 한국 진짜 큰일 났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왜 사람들이 안 뭉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 의욕만이 이 대한민국 구할 수 있어요. 대한애국당만이. 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 그 촛불 집회 때는 내 친구가 한국에서 왔거든요. 걔도 이제 65살이라 이제 은퇴하고 왔는데, 걔가 그러는데 옛날에 뭐 촛불 그거 할 적에 할아버지들이 자기도 거기 가냐 물어보더래. 촛불 집회. 그래서 아니다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하루에 7,000원씩 받고 간다 그랬대. 할아버지들이. 7만원이죠. 다 공짜하고 7만 원. 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걸로 뭉쳐야 되는데 뭐 김진태는 그 비겁한 게 뭐 또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왜 그래. 그 사람 진짜 비겁한. 아니 애국당 그 있잖아요. 애국 국민들은 토요일날 추운데 더운데 2년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거들은 에어컨디션 시원한 데서 힐은 따뜻한 데서 있으면서 이제 나와서 뭐 지랄들인지 모르겠는데 다 죽을 것들이 조금 있으면 뭉쳐가지고 싸워야지. 정말 답답스럽네 한국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애국 국민 말고. 국민들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쳐볼 것만 챙기고 앉아 있습니다. 그 처먹을 거 다 없어서요. 조금 있으면 다 뺏기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들 바본가. 뭐, 진짜 병신 쪼다들이네. 지금, 미국은 지금, 근데 김정은은 어차피 either way. 죽어. 왜 죽느냐? 네. 인권 문제 있잖아요. 거기, 탈북민들이 와가 요독 수용소 그거 막 그런 거 막 하잖아요. 지금 그거 다루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예. 그래서 어차피 그 돼지는 죽어요. 그 임종석 문재인 그 돼지 김정숙 그 돼지 그거 죽어 체코 가가지고 프라하에 가가지고 지랄하고 웃기고 있더라고. 그것도 그 병신들이 시간 구경하게 주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병신들이잖아요, 그것들 진짜. 근데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빨리 애국당으로 힘을 모여야 돼. 애국당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애국자들이잖아요. 진짜 나라 사랑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바보 같은 것들 진짜 정말 한심스럽고. 내가 여기에 LG 갔다 그랬잖아요, 통역하러. 거기에 제일 높은 남자도
공산당이야, 공산당. 내가, 그랬더니 나보고 정치하는 사람이니, 아니요, 나는 하우스와이프인데, 그랬더니, 아유, 치사해서 안 해. 너무 웃겨, 그 인간들도. 민노총 있어서 자기들, 그 전라도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부장한테. 그거는 말 꺼내지 마세요. 괜히 마음 상합니다. 저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 미쳤어. 그냥 자기들 필요하다니까 갔었는데 내가 그냥 그만뒀어요. 안 해. 그 길 내가 왜 해. 나는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데, 연금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뒀어요. 웃기더라고, LG 그것도. 근데 젊은 아이들은 괜찮아요.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정신이 드는데, 나이 먹은 늙은, 부장인지 뭔지 하는 그 전라도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 그렇게 애를 먹이지. 병신들. 아유, 주여. 아무튼, 그거 값은 얼마예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그럼 수고하세요. 잘 봤어요. 모든 거 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국에서 참, 전화를 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참, 고국을, 멀리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참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후원도 하시고 참 외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님들의 이 전화나 이분들의 마음을 보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도 않고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보다도 더 우리 애국자님들보다 더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참 이분들에게 정말 참 미안합니다. 차상 죄송합니다. 참 이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해서 또 보세요. 그 돼지값 하라고 300불 보냈는데 또 핸드폰 또 켜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아파서 또 보내주겠다고 막 묻는데 저는 양심에 참 양심적으로 참 두 번이나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 자, 이 대한민국에 지금 보다시피 흘러가는 사항들을 보면 태극기 애국국민들 서울역에 나오는 태극기 애국국민들하고 애국동지들이 아니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누구도 믿을 데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태극기를 들고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예를 보십시오. 한 자리 해먹고 그 국가로부터 혜택이라 하는 혜택은 다 받은 인간들은 주디 쳐닫고 직구수 쳐박혀가지고 크고 내가 과거에 했니 크고 말이지. 이런 인간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참 썩어 빠진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국가로부터 혜택을 입었으면 그에 상응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비겁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비겁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다가 대한민국이 이래 되었는지 정말
특히 이야기하지만 경상도 이것들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상도 인간들. 저도 경상도지만 뭐 전라도야 뭐 어차피 제가 한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경상도 이 인간들은 천지도 모르고 돌아다닙니다.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대한민국에 지금 전라도가 다 요직에 다 앉아가지고 다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도 이 인간들은 놀러 돌아다니고 앉아 있는 것이 경상도입니다. 저도 본직을 바꾸고 싶습니다. 경상도 말고 다른 데로.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를 바꾸고 싶습니다. 현실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장이 곤란한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말이지. 정말 야비하고 비겁하고 정말 싫습니다.